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그 신입 요원들에 대한 날림식 훈련이 폐지됩니다. 날림식이라는 게 뭐냐면 뭐 날림 공사한다 그럴 때 뭐 제대로 하지 않고 뭐 빨리빨리 끝내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날림식 훈련을 폐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날림식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최근에. 자,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신입 요원 수천 명을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활용해 오던 소위 신속 훈련 프로그램을 없애고 기존 훈련 과정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속 훈련 프로그램, 뭐 말이 좋아서 신속 훈련 프로그램이지 신입 아이스 요원들을 가능한 빨리 그냥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소위 그 날림으로 훈련을 해서 보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72일 동안 받던 훈련을 그게 기본 훈련인데 그 72일 기본 훈련 대신에 47일만 약식으로 받고 소위 날림으로 훈련받고 현장에 막 배치된 거예요. 47일 훈련으로 된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게 사실 뭐 정설입니다. 오피셜리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정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었기 망정이지 만일 17대 대통령이었으면 17일만 훈련받고 나갈 뻔했습니다. 자, 뭐 여하튼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47일 이 날림식 훈련을 받고 현장에 배치된 그 아이스 요원들은 다시 불러서 제대로 된 훈련을 시키겠다. 재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또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한 1년 넘게 있었던 이 47일 훈련이 소위 날림식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국토안보부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교육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폴리티코는 날림식 훈련 그 폐지 이유에 대해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인 역풍과 또 뭐 지지율 하락 이런 게 이제 걱정되고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여론의 반전을 꾀하는 행정부의 노력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에 잘 아시죠? 미국 시민권자 시민 2명이 총격받고 사망한 일도 있었고요. 또 그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제 뭐 반대 이 정책에 반대하는 뭐 시위도 벌어지고 그렇게 좀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걸 좀 사태를 좀 정리해 보려고 좀 꼬리 자르기를 한 느낌도 좀 있었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고 그렇게 얘기 듣고 또 초강경 여성 인사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전격 경질했고요. 또 이번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맨 앞에서 가장 강경하게 진두지휘하던 사람이 그 아이스 국장인데, 이 아이스 국장도 이번 달 말로 사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꼬리 자르기를 좀 시도하고 있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미 날 사고는 다 났고요. 또 그래서 여론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데 뭐 이 아이스 국장이 이달 말로 사임한다고 과연 여론이 드라마틱하게 반전될 수 있을까는 조금 미지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날림으로 훈련받고 막 현장에 배치되는 그런 아이스 신입 요원들은 이제 더 이상 없고, 그렇게 훈련받은 요원들은 들어가서 다시 다 재훈련, 재교육 받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지금부터 아이스에 채용되는 요원들은 72일 풀리 정식 훈련을 받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악관과 교황청의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오 14세 교황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예방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동 상황과 또 서반구에서의 상호 관심사안에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반구에서의 상호 관심사안, 요거는 뭐냐면 미국의 쿠바에 대한 고강도의 압박, 또는 카톨릭 교회 차원의 쿠바에 대한 어떤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뭐 이런 것 등을 가리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교황청도 성명을 냈어요. 네, 교황청은 전쟁과 어려운 상황 등에 처한 많은 국가들과 그 많은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우리는 폭넓게 교환했다. 라면서 평화를 위해서 쉼 없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도 교황과 국무장관은 의견을 같이 했다.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늘 티피컬하게 나오는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교황청도 성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교황청은 그러면서 교황청과 미국 간의 좋은 그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포인트죠, 포인트.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SNS를 통한 뭐 말싸움 이런 걸 이제 봉합하는 그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교황청이 그래서 이제 영상도 짧게 공개했는데요. 그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제 교황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탁 차에서 내리면서 교황청 그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교황이 이제 맞이하죠. 그러면서 환영한다고 장관님 환영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관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그냥 웰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호칭을 정식으로 불러주느냐 안 불러주느냐는 이 서방 세계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그 대통령도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불러주는 게 가장 사실은 이제 격을 올려주는 거죠. 가끔 이제 한국적인 컬처, 한국적인 정서로는 미스터 김 또는 미스터 송 그러면 살짝 기분 나쁘다라는 경험 혹시 해보셨는지 몰라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오래전에 이제 한국에서 뭐 미스터 김, 미스터 이 뭐 이거를 이제 신입 직원이나 말단 직원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른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요즘 뭐 그런 것도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때의 어떤 기억이 남아서 우리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이 서방 세계의 인식으로 본다면 미스터 누구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이제 격식을 차려주는 거죠. 그래서 미스터 세크레터리라고 불렀습니다. 세크레터리 장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국무부 장관에게 미스터 세크레터리라고 정식으로 불렀다라는 것도 이제 그 영상을 통해 나옵니다. 요걸 이제 미국 사람들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비오 장관은 교황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짧은 영상도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교황은 그 루비오 장관에게 선물을 했는데 뭘 선물을 했느냐? 이 교황 문장이 새겨진 올리브 나무 펜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뭐 문장도 중요합니다만은 뭐로 만들어졌느냐?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펜을 선물하면서 교황은 이렇게 말했어요. 올리브 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라고 하면서 줬습니다. 이 펜 가져가서 제발 세계 평화 좀 어떻게 만들어 봐. 뭐 그런 뜻이죠. 네. 그리고 그러자 이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교황에게 어떤 선물을 했느냐?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미식 축구 공을 선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교황 14세 레오 14세 교황은 그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그 매니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더 건강하십시오. 더 스포츠 많이 즐기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그 풋볼 공을 선물을 했습니다. 어제 두 사람 간의 대화는 한 45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종류의 미팅이 45분 정도다라면 뭐 이렇게 짧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아주 길지도 않은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30분이 되기 전에 이제 미팅이 끝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대화가 잘 안 풀렸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 안 돼서 끝나면 그러는데 뭐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네, 근데 이제 그 in between, 그 중간쯤 됩니다. 45분 정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그 어제 방문은요, 최근에 중동 사태를 놓고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일련의 그 SNS를 통한 뭐 말싸움, 뭐 이런 불편한 관계를 좀 봉합시키기 위한, 해빙하기 위한 뭐 그런 방문이었다. 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도요, 이번 루비오 장관의 바티칸 방문은 교황청과 그러니까 바티칸과 백악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종의 해빙 만남이었다. 이렇게 아예 제목을 그렇게 뽑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텍사스주 달라스 인근에서 지난 5일 발생한 그 한인 총격 사건을 어제 뭐 간단하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나온 걸 종합해보고 추가적으로 어제 경찰이 발표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달라스 인근 캐럴턴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 중에서 몇 분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댓글로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구독자님은 우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제2의 한인타운, 제2의 한인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럴턴이라는 곳인데 이 캐럴턴 현지 경찰은 어제 그 K타운 플라자 쇼핑몰 내에 부동산 그리고 렌트비 이런 문제를 둘러싼 금전 문제 때문에 불거진 사건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한인들의 신원은 현지 한인 단체장 출신의 부동산 개발업자인 조성래라는 분하고요. 또 부동산 업체의 대표인 조용학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을 입은 세 명의 사람은 유양근, 김성우, 그리고 올리비아 김 씨 이렇게 세 분, 그러니까 두 명 사망했고 세 명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캐럴턴 경찰국은 초동 수사 결과 K타운 플라자 쇼핑몰에서 일식집 깐부 스시 이라는 일식집을 운영해 하던 그 용의자, 총경 용의자 한승호, 올해 69살, 69세인데요. 그 한승호 씨가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알려진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쇼핑몰 내에서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이 총격 현장이 총격이 발생한 그 현장이 쇼핑몰 거기 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생한 소위 말해서 두 곳에서 총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예, 경찰에 따르면 참국은 지난 5일 아침 9시 57분 달라스에서 북쪽으로 한 16마일 정도 떨어진 캐럴턴 한인타운 중심 상권인 K타운 플라자 내 그 앵커 테넌트인 그 광장시장이라는 곳에서 처음 발생한 것, 그건 맞습니다. 근데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한인 4명이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2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찰에 갔을 때 광장시장 거기에는 4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죠. 자, 일단 그 4명 중에는요, 광장시장이라는 곳을 운영하던 사람인 부동산 개발업자 조성래 씨는 이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부상을 당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그로부터 1시간 뒤인 오전 11시쯤에 경찰은 인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또 다른 총격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그런데 조용학 씨라는 분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조용학 씨는 평소 낮에는 자신의 아파트 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용의자 한승호 씨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쉽게 들어가서 조용학 씨에게 총격을 가해서 조용학 씨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용의자 한승호 씨는 또 이동합니다. 현장에서 약 4마일 정도 떨어진 H마트 캐럴턴점 그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승호 씨가 그 H마트로 간 이유는요, 그곳에 있는 지인들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서 갔었다, 이렇게 경찰에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H마트에 있는 자신의 지인에게 작별 인사를 고한 후 나와서 그 인근 어디쯤인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경찰에게 체포된 거죠.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5명 모두 타겟이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타겟을 결정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상 금전 문제 때문에 그 5명 그들에게 화가 나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한 씨가 운영하던 식당, 그 깐부수시라는 그 식당은요, 지난해 K타운 플라자 내 광장시장 안에 이제 입점을 했지만 극심한 운영난과 렌트비 체납 문제 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렌트비를 제때 못 내겠죠. 렌트비를 제때 못 내니까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 조씨 등에게 계속 또 이제 압박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총격을 한승호 씨에게는 장사가 너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왜 이 사람한테 블레임을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입점을 하라고 이제 안내를 했고 권유를 받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냥 뭐라 그랬겠어요. 아, 여기 장소 좋습니다. 로케이션 좋습니다. 장사 잘 됩니다. 막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 말을 믿고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했겠죠.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불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가 장사가 안 되는 곳이래요, 사실은. 실제로 이 쇼핑몰에서는 지난 2020년에 갤러리아 마트라는 게 들어왔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나가고,
그 빈자리에 다시 또 오마켓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또 장사가 안 돼서 나가고, 그 다음에 프레시 K 마켓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또 장사가 안 돼서 나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광장시장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또 나가고, 이게 2020년부터 이게 벌써 4번이나 바뀌었잖아요. 한 6년도 아직 채 안 됐는데 뭐, 그 4번이나 바뀌었다면, 뭐, 한 1년 조금 지나서 망해 나가고, 1년 조금 지나서 망해 나가고,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알게 된 이 한승호 씨가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한인 사회에서는요, 그 렌트비와 사업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결국 비극으로 폭발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찰 발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숨진 조성래 씨, 그 쇼핑몰 운영자 조성래 씨는 텍사스 보스턴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랍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도 아마 숨진 조성래 씨나 뭐 조용학 씨를 아시는 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좀 아시면 간단한 얘기를 좀 댓글로 보내주셔도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성래 씨, 재미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지낸 그런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에 미국으로 와서 건설업 그리고 뭐 부동산업 등등을 하면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한 그런 현재 한인사회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달라스 한인회는 그 한인회 사무실에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를 현재 마련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와서 이제 조문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요, 아주 그 어찌 보면 좀 특이하고 좀 괴상한 그런 종류의 음악이 하나 나와서 한국을 막 좀 뒤집어 놓은 적이 있죠. 뭐,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범 내려온다. 그런 음악, 대중음악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그 한국 전통 음악 패턴에다가 현대 음악을 가미해서 만든 아주 그 독특한 그런 음악이었는데요. 자, 제가 그 노래의 제목을 좀 빌려 와서 다음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스토리는 범 내려온다가 아니라 곰 내려온다 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인기 관광지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관광객, 탐방객 2명이 대형 회색곰, 그 대형 회색곰을 그리즐리 베어라고 합니다. 그리즐리 베어. 그 대형 그리즐리 베어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옐로스톤 탐방객 2명이 지난 4일 오후 이곳의 대표적인 간헐천, 그 옐로스톤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간헐천이 있잖아요. 간헐적으로 막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헐천인데 그 올드 페이스풀 인근에 있는 미스틱 폴스 트레일, 미스틱 폴스라는 그 트레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트레킹, 등산을 하던 중에 회색곰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공원 관리청은 당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수습했고 사고 경위를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탐방객들이 어느 정도 심한 부상을 입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상자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또 다른 한 탐방객은 미스틱 폴스 트레일을 하던 등산하던 중에 어디선가 구조를 요청하는 비명 소리를 듣고 막 달려갔다가 그 부상자를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신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당시에 온몸에 긁힌 상처가 매우 심했고 사고 현장 주변에는 곰 흔적도 여기저기 있었고 피 묻은 모자 그리고 막 금가고 뽀개진 시계 이런 것들이 놔둔 거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부상자가 차고 있던 시계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곰이 막 달겨드니까 이걸 막으려고 손을 이렇게 들고 그러다가 이제 시계가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현장은 아주 처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사고 직후 여러 곳의 캠핑장과 5곳 이상의 그 탐방로 트레일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옐로스톤 가실 일 있는 분들은 그 폐쇄된 게 지금 다시 오픈됐는지, 리오픈됐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뭐, 5곳, 6곳 중에서 한두 개는 리오픈하고 나머지는 아직 클로즈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공원 측은 등산을 즐길 때 꼭 옐로스톤 아니더라도 우린 사실 곰 만나는 경우 있습니다. LA 인근의 그 산간 지역에서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뒷마당에 곰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 종종 볼 거예요. 근데 그 옐로스톤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이 민간 지역, 이 거주 지역에 갑자기 뒷마당에 곰이 나타나고 이런 거는
그 뒤쪽에 있는 산에서 곰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차 내려오다 결국은 이제 민가로 내려와서 이제 담을 넘어가죠. 거기 이제 쓰레기통 같은데 뭐가 있다라는 걸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그렇게 곰을 맞닥뜨려질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100야드 이상 떨어져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야드.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100야드 하면 금방 감이 오시지만 골프 안 치시는 분들은 야드로 말하면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분도 계신데 한 90m 정도 됩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 하죠. 그거보다 조금 안 됩니다. 그 정도 거리를 떨어뜨려 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갈 일이 있으면 다른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 곰 퇴치 스프레이가 있다 합니다. 곰 퇴치 스프레이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나타나는 그 회색 곰은 그리즐리 베어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라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어떻게 뭐 제거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에 이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라서 지금 잘 놔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0마리 정도가 옐로스톤 국립공원 일대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0마리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나타날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옐로스톤 가실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옐로스톤 아니더라도 그 좀 산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 곰 퇴치 관련한 내용 좀 알아두시고 집에서도 혹시 이제 뒷마당으로 곰이 넘어오는 그런 일이 있는 곳에 약간 야외 지역,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곰 퇴치하는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거 집에 하나 정도 이렇게 구비해 놓으시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리콜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후방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백업하려고 이제 후진 기어를 놓으면 그 뒤에 있는 카메라가 이제 딱 작동을 하면서 우리 화면에 그 뒤쪽에 장면이 영상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이 테슬라의 일부 모델은 영상이 딜레이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좀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게 한 2, 3초 전 거죠. 그러니까 2, 3초 후인 지금 당장은 거기 뭐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뭐 어린아이가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2, 3초 정도 딜레이 돼서 영상이 나오는 게 지금 문제가 돼서 테슬라 21만 8천 대가 지금 리콜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 21, 22, 23 모델 Y, 모델 3입니다. 자, 그리고 모델 X하고 S 이 발음이 좀 비슷해서 X와 S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21, 22, 23 요 3년 동안의 모델의 경우에 리콜 대상입니다. 이들 차량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탑재했는데요.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해당되는 그 하드웨어를 2024년 모델부터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 모델, 거기서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니까 꼭 해당되는 그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리콜이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종류의 문제는 심각한 그 위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하면 뭐 당연히 무료로 픽스 해주니까 아마 그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테슬라 이 해당되는 모델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참, 그 연방교통안전국이, 그런 문제 있는 해당되는 모델에 있는 차량 주인들은 가서 꼭 리콜 조치를 취하라라고 말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제 하나 권고한 게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연방교통안전청이 공지문을 올렸거든요. 공지문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딜레이 되는 것은 운전자의 안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뒤쪽으로 충돌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운전자는 후진 시에 숄더 체크를 꼭 해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숄더 체크가 뭐냐? 이렇게 어깨 뒤로 고개를 돌려서 뒤쪽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숄더 체크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백업할 때도 뭐 지금 뭐 카메라가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특히 이제 레인 체인지 할 때 요새 그 기능이 좋아져서 옵션이 좋아져서 내가 이제 레인 체인지 하려고 시그널을 딱 놓으면 가까운 쪽에 그쪽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가까운 근처에 차량이 있으면 삑삑삑 소리도 나기도 하고 불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네.
그것만 찰떡같이 믿고 고개 까딱도 안 하고 이제 그것만 믿고 운전하시는 경우가 또 꽤 있는데 저는 뭐 옛날 스타일이 돼서 그런지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하더라도 저는 꼭 고개를 돌려서 봅니다. 그 기능이 작동해서 삑삑 소리가 나도 당연히 보고요. 물론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 시그널을 넣는데 그 기능이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나도 저는 습관적으로 돌아봅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이게 이제 그 기계가 그 기능이 가끔 컴퓨터 문제로 인해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완전히 그 기능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것만 믿고 그냥 훅 들어갔다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저는 숄더 체크 꼭 합니다. 그 기능이 있는 차를 탐에도 불구하고 네, 숄더 체크 고개를 어깨 뒤로 또는 어깨 옆으로 돌려서 확인하는 것. 여러분도 가능하면 기능 플러스 숄더 체크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옛날 스타일이라 돼서 그런지 숄더 체크를 해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네. 자, 미주 최대 한인 의료 서비스 기관 LA에 본사를 둔 서울 메디칼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울 메디칼 그룹이 미국의 앤썸 블루크로스가 선정한 올해의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이 됐다라는 아주 좀 기분 좋은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뒤에는 또 유익한 내용 하나 있으니까 아직 영상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앤썸 블루크로스는 매년 미 전역의 그 앤썸 네트워크 내에 있는 의료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포함해서 전국의 44개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서울 메디칼 그룹과 그리고 시더 사이나이 병원 그리고 이제 플러스 두 곳, 이 네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곳 중에서 이제 제가 두 곳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서울 메디칼 그룹이 이 시더 사이나이 병원과 같이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더 사이나이라는 병원은 베벌리 힐스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베벌리 힐스에 사는 돈 많은 유명한 뭐 헐리우드 배우들도 급하면 여기 갑니다. 시더 사이나이. 근데 그런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건 의미가 좀 있죠. 서울 메디칼 그룹은 1993년 한인 의사들이 주도해서 설립한 독립의사협회, 즉 독립의사협회 IPA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얼마 전까지 제 주치의셨던 차민영 박사라고 그분이 주도가 돼서 만든 게 서울 메디칼 그룹인데 한 30여 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미국 내 대표 한인 메디칼 그룹으로 이제 우뚝 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있던 중간 규모급의 한미 메디칼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사들였어요. 인수합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서울 메디칼 그룹이 굉장히 외연 확장이 크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는 물론 이제 대도시의 많은 한인들이 서울 메디칼 그룹에 속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 의사들이 대부분 한인 의사들 위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좋은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 가장 바람직한 건 병원 갈 일 없는 거죠. 네, 주말인데요. 병원 갈 일 없는 날들이 이번 주말에도 좀 되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떤가 모르겠어요. 가능한 한 햇볕을 좀 많이 쬐시기 바라겠습니다. 햇볕 쬐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사람이 해를 봐야 비타민 D도 나오고 뭐 그래야 골밀도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햇빛을 쬐을 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점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햇빛을 쬐면 비타민 B가 나온다는 것, 이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좋은 장점인데 이는 그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요, T세포 유명하잖아요. 몸 안에 그 나쁜 세포와 싸워서 이겨주는 게 T세포잖아요. 그 T세포 같은 그 면역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각종 뭐 전염병이나 각종 염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런 영양소를 우리는 햇볕을 쬐는 걸로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햇볕 쬐기가. 자, 햇볕 쬐기 장점 두 번째로는요. 혈압 조절입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생성되는 그 질산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의 이점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햇빛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 세로토닌이 좀 더 많이 분비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세로토닌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안정감을 주어서 우울증도 예방하고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행복 물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게 이제 햇볕을 받으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수면의 질 개선에도 햇볕은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 쬐는 게 밤에 수면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낮에 적정한 양의 햇볕을 쬐면 밤에 이 수면 유도 물질인 잘 아시죠?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햇볕은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일조량은 뇌의 활동을 자극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특히 노년기의 인지 기능 저하를 낮추는 데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도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강하게 햇볕 쬐는 적정 시간은 그럼 얼마냐? 너무 많이 쬐면 얼굴 타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요. 전문가들, 의사들은 말하기를 적정한 햇볕 쬐기는 15분에서 최대 30분을 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오늘은 15분은 조금 짧은 것 같고 30분은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오늘은 한 20분 정도 아니면 한 15분 정도라도 제대로 한번 햇볕 쬐기 하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